안녕하세요. 스누펀프레스 미디어부 23학번 이예림, 2학번 김민재입니다. 약대가 기존 2+4년제에서 통합 6년제로 전환이 되면서 교과과정이 다소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통합 6년제에서 새롭게 신설된 교과목을 중심으로 서울대 약대 과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는 전공 과목보다는 교양 위주의 수업을 듣게 됩니다. 1학년 때 전공 과목을 배우긴 하지만 이는 학술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약대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평가 역시 A에서 F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SNU 방식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약대 신입생을 위한 세미나는 대학생으로서의 자기 개발과 진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학기 말에 비전, 사명, 지배 가치, 목표 설정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과제로 제출해야 합니다. 약학개론은 신약 개발에 대한 강의, 약대 졸업 후 진로에 대한 팀 발표, 통합 6년제 교과과정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중 팀 발표가 주가 되는 수업으로 다 6명이 한 팀이 되어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신 선배님을 인터뷰하여 약대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에 대해 발표하게 됩니다. 학기 말에는 다른 팀 발표를 들은 것을 바탕으로 미래 커리어에 대한 생각과 준비 계획을 보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저희 조는 제약회사에 다니고 계시는 선배님을 인터뷰했었는데 만약 알아보고자 하는 분야의 인터뷰 대상자와 직접적으로 컨택이 불가능한 경우 약학개론을 담당하시는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면 인터뷰 대상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인터뷰 대상자 섭외에는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약대 전공 과목들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물리학, 약화학, 생화학, 해부학 등 일부 2+4년제 과목들이 통합 6년제로 내려왔는데 해당 과목들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학윤리는 전필 과목으로 1학점인 과목입니다. 약학윤리는 약사 전반에 걸친 윤리의식을 이해하고 약사로서의 전문가 의식을 배양할 수 있는 내용을 학습하는 수업입니다. 주로 의사나 약사가 직면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사례를 학습하게 됩니다. 팀 발표가 주가 되는 수업으로 시험은 기말고사 한 번만 봅니다. 3명씩 한 팀으로 구성되며 각 팀마다 배정받은 주제에 대해 발표하게 됩니다. 발표 내용은 사례 설명, 사례 분석, 이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윤리적 주장과 근거, 토론조에서 제기된 논점 변론, 청중 질의응답으로 구성됩니다. 토론조는 발표조가 게시판에 올린 자료를 보고 윤리적 주장의 장단점과 반론 및 근거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토론 역시 발표와 마찬가지로 평가의 대상이 되었으며 교수님의 평가 점수와 팀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성적을 주셨습니다. 저는 발표 내용에 대해서 교수님이 질문하셨어서 조금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윤리적 주장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찾아서 발표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용식물학은 2+4년제에서 배우던 생약학과 유사한 과목으로 세계 각국의 약용식물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세계 각국 약용식물의 학명, 특징, 생리적 활성, 사용 분야에 대해 학습하게 되며 시험은 중간, 기말 총 2번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또 과제로 서울대 약대 주변의 식물의 학명과 특징을 조사하여 제출했었습니다. 세포와 유전은 전성 과목으로 이에 대한 설명은 인터뷰를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세포와 유전은 모든 생물의 특징적 생명 현상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들의 구조적 특징과 생리적 기능을 학습하고 세포 주기와 분화의 분자 생물학적 조절 기작에 대해 배우는 과목입니다. 시험은 중간, 기말 총 2번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세포와 유전을 수강한 이유는 세포와 유전에서 다루는 내용이 생물학 분야에서 필수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세포와 유전의 내용이 생화학원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공부하기 편하다는 소리를 들었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포와 유전은 지역적인 부분도 많고 암기량이 많아서 시험 기간에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수업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에 권장전선인 만큼 한번 수강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2학년 과목 중 통합 6년제로 전환되면서 새롭게 신설된 과목들도 있는데요. 이는 예술 속의 약학과 명저와 약학이라는 과목입니다. 이 수업은 약대 교수님들이 아니라 외부 강사님 혹은 탁과의 교수님들이 오셔서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교수님께서 이 수업들을 계획하실 때 약대생들이 너무 학술적인 약에 대한 이해만을 갖추기보다 창의성과 다양성을 겸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신설된 과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술 속 약학은 전선 1학점 과목으로 오페라, 뮤지컬, 영화, 미술 등 예술 분야에 약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배우는 과목입니다. 시험은 없었으며 학기 중에 실제 관람한 공연 또는 전시의 관람에 대한 감상문을 과제로 제출해야 하는 SNU 과목이었습니다. 예술 속의 약학을 수강했던 학우분의 인터뷰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술과 약은 전혀 상관없는 분야로 느껴졌었는데 둘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에 수강을 했던 것도 있고, 또 SNU라는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어서 이 전선 과목을 수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브랜드 디자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약대생은 약에 대해서만 알면 된다 라고 생각하게 된 저 자신을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예술에 활용되는 분야가 많았습니다. 브랜드 로고라든가 아니면 약에 대한 디자인,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점을 알게 되면서 편협한 시각에 갇혀있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으로 각 분야를 바라보고 이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저와 약학은 전선 2학점인 과목으로 동서양의 명저를 읽고 작품 속의 의제를 분석한 다음 서평의 작성과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서평을 써온 후 책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토론 이후에는 교수님께서 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평가는 SNU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3편에 지정된 책과 1편에 지정된 영화 관람 감상문을 제출해야 했었습니다. 명저와 약학 역시 수강했던 학우분의 인터뷰를 통해 소감과 느낀 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책을 읽을 기회가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약학과 관련된 명저에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여서 수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2-3주에 걸쳐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서평을 썼는데 시험 기간과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책이 잘 안 읽혔던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2학기 때에는 1학기 때 배운 생화학, 약화학을 이어서 학습하며 2+4년제의 과목들이 6년제로 내려왔습니다. 미생물 및 면역학이 약학 미생물학 핵심으로 개편되었고, 심한 물리학학은 기존 물리학학 2에서 변경되었으며 의약품 개발사와 함께 전선 과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6년제로 개편되며 새로 도입된 과목들을 위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공 과목인 약학자와 약사를 위한 의사소통. 연극을 한다는 소문이 사실인데요. 강사님과 의사소통 개념에 대해 학습하며 이를 바탕으로 갈등 상황과 해결 방안을 녹인 대본을 작성합니다. 이 대본을 바탕으로 조별 연극을 직접 시연하거나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시험은 없지만 훌륭한 의사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한 본인의 사례를 담은 성찰 보고서를 작성하고 마지막 조별 연극이 과제로 주어지는 SNU 과목입니다. 약학 리더십도 팀플을 바탕으로 진행돼서 의사소통과 매우 유사한데요. 학계, 공직 등 각 분야 전문가분들의 리더십 강연을 듣고 의사결정, 비전 제시, 동기부여 등 여러 리더십 키워드들에 대한 조별 발표가 진행됩니다. 저는 의사소통에 대한 키워드를 받아 조별 발표를 진행했는데요. 역사적 인물들의 훌륭한 의사소통 사례와 그러지 못했던 사례를 비교했고, 또한 현대 산업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리더십에 대해 자료조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은 없고 강연에 대한 성찰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제와 마지막 조별 발표가 과제로 주어지는 SNU 과목입니다. 전선 과목인 비판적 심화 탐구의 경우 인터뷰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 재학 중인 2학번 3학년 조성래입니다. 저는 오늘 비판적 심화 탐구 과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비판적 심화 탐구 경우에는 교수님 총 4분이 들어오시는데 저희 학생들 8조로 나눈 후 2조에 교수님 1분씩 붙여주십니다. 그러면 각 조마다 자율적으로 연구 주제를 정한 후 연구를 진행하며 교수님들의 피드백을 통해 연구를 완성시키는 수업입니다.
저희 조 같은 경우는 아직 2학년을 진행한 수업이다 보니 과학적인 지식은 부족하다 생각해 사회적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마침 요즘 AI가 대두되는 시대이다 보니 AI 상황에서 약사가 어떤 직능을 확대시켜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 조사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병원 약사분과 약국 약사분의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또한 추가적인 문헌 조사를 통해 연구를 완성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비록 과학적인 연구는 진행하지 못했지만 이런 새로운 사회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약대 2학년 학생이 누리기에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별 활동이 진행되다 보니 조별 활동을 싫어하는 학생들에게는 좀 힘든 수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교수님과 피드백을 통해 이렇게 연구를 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이는 추후 연구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때는 2학년 때 배운 약화학을 바탕으로 의약품 합성화학, 해부학과 생리학을 바탕으로 병리학 핵심, 약용식물학과 관련된 생략학 핵심을 배우게 되며 약품 분석학과 면역학이 전공 과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4년제의 미생물 및 면역학이 약학 미생물학 핵심, 심화, 면역학으로 세분화되었고 이 중 약학 미생물학 심화가 1학기 전선 과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6년제에서는 보다 자세한 면역학을 전필 과목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전선 과목인 응용약학 통계학의 경우 기존 2+4년제의 약학 통계학에서 변형되어 R을 기반으로 한 통계를 배우게 됩니다. 연습 문제 풀이 과제, R 실습 과제, 중간 기말 시험으로 이루어지고 이 중 기말 시험은 종이 한 장에 공식들을 적어서 시험을 보는 일종의 오픈북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하네요. 약학 실습의 경우 많은 개편이 일어났습니다. 기존 2+4년제에서는 과목별로 실습을 진행했다면 6년제에서는 신약 개발 전주기 과정에 따라 각 개발 단계에서의 목표를 실습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합니다. 자세한 후기는 2학번 학우님의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에서 6주차에 진행했던 생화학 실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생화학 실습의 경우는 차혁진 교수님께서 담당해서 맡아주셨는데요. 총 3주 동안 저희가 PCR이나 생화 시퀀싱, 또 줄리 스테이지와 사이톡 스크린을 이용한 라이브셀 이미징, 웨스턴 블락까지 되게 다양한 이런 세포 관찰하는 실험들을 통해서 생화학 때 배웠던 지식들을 직접 실험적으로 학습하는 수업이 되었습니다. 이 실험이 특히 인상 깊었던 이유는 저희가 코로나 시대부터 흔히 들어왔던 PCR이라는 그 개념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닌 실험적으로 직접 학습할 수 있어서 더 인상 깊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새 실험이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 결국 웨스턴 블락까지 끝났을 때는 저희가 엑손 19번 결손이 일어난 폐 암세포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또 특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약학 실습 재밌으니까 후배님들도 열심히 들으세요. 다음으로 약학 인재를 위한 기업가 정신과 창업이라는 수업은 15명이라는 소수 정원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었기에 수강 신청에 실패한 저 대신 다른 학우님의 인터뷰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에 약학 인재를 위한 기업가 정신과 창업이라는 수업을 수강했던 22학번 정서윤입니다. 와! 일단 약대 전공들로 시간표를 채우고 나니까 우주공강이 생겨서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수업을 찾아보다가 약대 전공에서는 돈이나 경제에 대한 수업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수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한 학기에 걸쳐서 10만원 투자금으로 30만원 매출을 얻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학기 중 수업에는 김근호 교수님께서 자산관리나 주식 투자에 대한 기초적인 수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3주 동안에는 교수님을 초청해서 의약품 특허에 관한 특강을 들었고 또 스타트업 대표님을 모셔서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특강 형식으로 들었습니다. 저희는 개인으로 하거나 자율적으로 조를 짜서 진행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3인조로 서울대 약대생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모루 인형 완제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손익분기점은 넘었지만 아쉽게도 매출 30만 원은 얻지 못했고요. 대신에 비슷한 방식으로 모루 인형 키트를 판매하는 3인조는 30만 원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갱 세트를 판 친구도 30만 원 매출을 얻었고요. 그 외에 관악구 혼밥러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 팀도 있었고 대학교 생활 기록부를 판매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수업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지금까지는 과외로만 용돈벌이를 했었는데 이 외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교수님의 경험을 직접 들으면서 앞으로 내가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해보시고 싶은 학우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약대 전공 외에 좀 신경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2+4년제에서 6년제로 전환이 되며 개편된 과목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시간표를 짜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변화 속에 있는 모든 약대생분들, 약대생활 화이팅!